데카메론. 사랑이여 만세. 탐욕이여 멸망하라. 싸움이여 모두 그칠지어다. 아주 옛날에 아래초의 거리에 토파노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타 부인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았지만 어떤 까닭인지 갑자기 질투심이 강한 사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마구 화를 내며 왜 그렇게 시샘을 하냐고 몇 번이나 따져 물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어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질투하는 남편을 실컷 골려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부인에게 진작부터 한 청년이 뜨거운 눈길을 보내오고 있어 그를 이용하리라 마음먹고 자기 쪽에서도 은근한 뜻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는 급속도로 진척되어 더 이상 말 따위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부인은 남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골려줄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나쁜 버릇들 중에서도 술버릇이 가장 나쁘다는 것을 알아 실컷 마시라고 권하고 자주 마시도록 이끌기도 했는데 이렇게 버릇을 들여 원한다면 언제나 남편을 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인은 남편이 취해 있는 것에 자신을 얻어 대담하게도 그 사나이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행인지 불행인지 사나이의 집이 가까운 것을 핑계로 자기가 찾아가 함께 밤을 새우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볼모가 된 부인이 이렇게 놀아나자 그제야 이 불행한 남편은 자기만 마시라고 권하면서 아내는 조금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취해서 골아떨어진 사이에 아내는 다른 사나이와 정을 통하려고 자기만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리라 마음먹고 그날은 마시지도 않았으면서 몹시 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가 전에 없이 혁고 부라진 소리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횡설수설 늘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진짜로 알고 골아떨어져 깊은 잠에 빠지게 하려면 좀 더 퍼먹여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당장 잠자리에 뉘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재워놓고 이제까지 몇 번이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집을 빠져나가 연인의 집에 가서 한밤중까지 있었습니다. 토파노는 아내가 나갔다는 것을 깨닫자 일어나 문을 안에서 잠가버렸고 창가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행실을 자기가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깨닫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우두커니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부인은 집으로 돌아오니 문이 안에서 잠겨져 있어 쫓겨났다는 것을 알 야단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열리려나 시도를 해보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던 토파노는 조금 가엾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애써봤자 들어올 수 없을 거야. 지금까지 당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지. 이제 절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네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알맞은 명예로운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빌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시는 그런 곳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요즘 밤은 긴데 잠이 오지 않아 혼자 심심하다고 하시기에 그분하고 같이 이제까지 자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쌀쌀맞은 남편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라곤 없는 자기들의 수치를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런 애원에는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애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이번에는 위협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정 열어주시지 않겠다면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부인은 사랑의 신의 가르침을 얻어 벌써 오래전부터 꾀가 늘었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있지도 않은 누명을 씌워 망신을 시킬 작정이라면 나는 차라리 여기 있는 낡은 우물에 몸을 던질 테야. 나중에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당신이 술에 취해서 나를 우물에 던졌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 거리에서 내빼든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든가 아니면 나를 죽인 범인으로 체포되어 하긴 범인임에 틀림없으니까 목이 댕걱 날아가고 말 거야. 그러나 이런 위협의 말 정도로는 토파노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치게 할 수는 없었고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고요. 나야말로 당신의 이런 한심한 행위를 참을 수 없어. 오, 하느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내 실패는 여기 놓아두고 갈 테니 밭짓거리에 도로 담아주세요.
말을 마친 부인은 그날 밤은 사람을 만나도 누군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깜깜했지만 우물 곁으로 다가가서 곁에 있던 커다란 돌을 집어들고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우물 속에 던졌습니다. 돌은 물에 떨어지면서 풍덩하고 커다란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를 들은 토파노는 틀림없이 아내가 투신했다고 생각해 두레박을 찾아 들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 아내를 건지려고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은 문 뒤에 착 달라붙어 있다 남편이 우물로 뛰어가자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고 창가에 앉아서 노래라도 부르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려면 물을 타셔야죠. 하지만 밤에는 좋지 않잖아요? 토파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문으로 되돌아갔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그때까지는 조용하게 말했지만 이번에는 부르짖듯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 주정뱅이야. 오늘 밤에 집에는 들여놓지 않을 테니까. 당신의 그 추태야말로 이젠 지긋지긋하다고요. 당신이 어떤 사나이인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어야겠어. 한밤중에 몇 시에 집에 돌아오는가를 광고 좀 해야겠어. 한편 토파노 쪽에서도 마주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서 이웃집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일어나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저마다 떠들었고 부인은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질이 좋지 못해요. 밤마다 취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주막에서 자기가 일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한밤중이니 내가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저 등신이 마음을 고칠 것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집안에 들여놓지 않고 망신을 주는 거랍니다. 그러자 토파노는 사실은 이런 게 아니냐고 큰 소리로 아내를 위협했지만 부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럴싸하게 변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꼴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지금 저 사람처럼 길에 있고 저 사람이 나처럼 집안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아마도 그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이 정도니 저 사람의 배짱을 아시고도 남을 거예요. 그가 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을 내가 했다고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나를 놀래주려고 우물에다가 뭔지는 모르지만 풍덩 빠뜨렸어요. 아이고, 차라리 자기가 빠져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병으로 마신 술도 말짱하게 깰 거고요. 이웃 사람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토파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아내를 모함한 일을 몹시 꼬집고 호되게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소동은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퍼져나가 끝내는 부인의 친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당장에 달려와서 일의 자초지종을 이웃 사람들에게 듣고 토파노를 붙잡아 뼈가 부서질 만큼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부인의 짐을 챙기고 토파노를 연방 욕해대며 그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토파노는 일이 묘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지나친 질투심이 이런 결과를 빚어냈다고 생각하며 원래 부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질러진 일이었기에 친구 몇 명을 중간에 넣어 모든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부인을 맞아들일 것을 다짐하고는 그녀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질투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에게 어떤 재미를 보아도 상관없으나 자기 눈에만 띄지 않게 잘하라고 허락해 주었는데 이렇게 그는 어수룩한 촌놈처럼 어처구니 없는 꼴을 당한 끝에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사랑이여 만세, 탐욕이여 멸망하라, 싸움이여 모두 그칠지어다. 오늘 데카메론은 의처남으로 변한 남편의 버릇을 완벽하게 고쳐준 부인의 이야기였습니다.